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이제 도심 집회가 또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소요새 광화문에서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촛불행동의 집회가 있었고, 또 이 교사들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집회가 서울 도심을 갖다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일단 난리가 났었어요. 왜? 항상 뭐냐면 소음, 그 다음에 이제 교통장애가 되겠는데, 집회를 보면 좌파 집회는 완전히 쫄딱 망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파 집회의 경우에 전광훈 목사님이 하는 이 집회는요, 경찰 추산으로 7,000명, 그리고 이제 촛불행동 집회는 법원 앞에서 있었는데, 불과 경찰 추산 700명밖에 안 돼요. 그야말로 명백만 이어가는 집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우파 집회, 그리고 이제 또 우파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집회가 또 강남역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역 법원 앞, 그리고 도심 한복판, 그런 그 집회가 오늘 여러 성격의 집회들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 현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대전에서 말이죠. 대전에서 장동혁, 우리 국민의힘 민생 보고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의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셉니다. 정확하게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희망하는 지점을 딱 찌르고 있어요. 이재명 바꿔치기 해야 되겠다 이거죠. 빨리 끌어내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집회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양양자가 말이죠. 계엄은 사과해야 돼. 계엄을 사과합니다. 해가지고 난장 벌어지고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양양자 출신이 어디죠?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발붙일 땅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자기 이념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지 살라고 온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이번에 싹 털어내야 돼. 정말 제가 더 뭐 길게 얘기 안 하겠는데, 양양자가 자기 공천 못 받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살아나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계엄 한 걸 또 사과해야 된다. 아니, 사과 한두 번 했으면 됐지. 이미 저는 충분하다. 그래서 말로 사과할 게 아니라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점수를 따면 그게 결국 사과보다 더 큰 크레딧이 된다. 저는 저 주장이에요. 사과 많이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사과 그렇게 했는데 총선에서 지선해서 이겼어요? 전패했잖아요. 전패.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사과보다 더 큰 정당의 목표는 뭡니까? 정권을 잡는 거거든요. 정권을 말로 잡습니까? 정책의 심판을 통해서 받잖아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투쟁 정책, 투쟁 전략. 요걸로 신임을 받으면 중도층은요, 저절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싸우면 중도층은 저절로 와요. 하나도 되지 못하고 말로만 사과해? 웃기고 있어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중도층이 그렇게 교육 수준이 낮습니까? 정치 수준이 낮습니까? 중도층 그거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과했다고 중도층이 달려들어? 아니고 한마디로 웃기지 말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이거는 과거의 경험이 딱 산 약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보약. 거기서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양양자가 오늘 아주 그냥 거기서 개망신을 당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요. 쿠팡이 지금 난리가 났네요. 국내 이커머스 넘버원이잖아요. 독보적으로. 그래서 이번 쿠팡 사고는요. 2011년도 싸이월드에서 당시 이제 정보가 유출된 거. 이게 3,500만 명. 그리고 최근에 SKT가 2,700만 명. 그런데 이번에 요 쿠팡은요. 3,370만입니다. 무려. 자, 그래서요. 지금 쿠팡이 이 활성 이용자 수, 한 달 이용자 수가 지금 기본 이용자 수가 2,470만인데 기본 이용자 수보다도 더 많은 인원이 정보가 누출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쿠팡 측의 발표 내용을, 왜냐하면 제가 뭐 추론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국민, 저도 쿠팡 이용하는데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쿠팡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넘버원이잖아요. 독보적으로. 추월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편리해요. 정말 편리해. 자, 그래서 지금 쿠팡 측에서 얘기는 결제 정보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정보, 그 다음에 로그인 정보, 이런 거는 유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이번 유출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알기까지 쿠팡이 정말 몰랐는지, 어디까지 알고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 국민에게 공지를 해줬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정말 몰라가지고 그거밖에 몰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경찰 수사가 빨리 착수해야 됩니다. 서울사이버경찰대에서 즉각 지금 조사에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게 말이죠. 지난 6월 중에 이미 이런 그 노출 사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요. 지난 6일 날 요 노출 사태를 또 알았어요. 근데 6월 달 알고 6월 달하고 지금 12월이잖아요. 6개월 지날 동안 그동안 뭐하고 앉아 있어요? 도대체가. 응? 뭐라고 앉아 있었어? 아니 국내 이커머스 시장 1등인 독보적인 업체가 뭐하고 앉아 있었어 그동안에. 이런 거 빨리 밝혀야지. 그래야 우리가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 6일 날 뭔가 이상하다. 노출이 있다라고 그거를 좀 알긴 알았는데 그거를 인지하게 된 것은 18일 날 열 이틀이 지나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서 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게 됐을 때의 숫자를 보면은요. 4,80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발표한 걸 보면은 3,370만 명, 7,500배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쿠팡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선 정부 감독기관들,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정부 산하기관이에요. 그러나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무슨 대단한 강제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대단한, 아니, 물론 전문성은 최고 좋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그 전문성이라는 게 오물한 개구리식 전문성인지 국제적인 수준에 비교할 때 그런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강제성은 어느 정도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사이버 해킹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허술합니다. 왜? 지난번에 선관위 사이버 해킹 부정선거 들어갈 때 국가정보원에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업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규정에 따르면. 그 선관위가 우리는 헌법기관이야 들어오지 마 했잖아요.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지나서 국가정보원이 들어가서 점검을 해봤더니 구멍이 풍풍 뚫려 있었다. 사이버 보안 점검을 했더니 허술하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외부망하고 선거망이 분류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허술해갖고 얼마든지 사이버 해킹. 선관위에 사이버 해킹 들어가면 부정선거밖에 더 있겠어요? 예? 그다음에 우리 유권자들 정보하고 그거 얼마나 중요해. 그거 허술하다고 국가정보원이 판단이 내렸잖아요. 예. 국가기관에도 제대로 안 돼. 그 이유는 뭡니까? 강제성을 부여해주는 법률 규정이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사이버 기본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만들고 이 사이버 기본법이요. 제가 국가정보원에 있을 때부터 노래 불렀어요. 괴다 대고. 이놈의 민주당이 안 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든지 여당일 때는 안 해. 이유는 뭐냐? 자기네 신상이 털린다는 거. 아니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말이죠.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 신상 정보를 털어내? 그러면 국정원요 죽어요. 아니 이미 과거에 도청 사건 해가지고 손 탈탈 털었잖아요. 전직 원장들 2명이나 감옥 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로는요. 그 이유는 절대로 개인 정보를 도용해갖고 허락을 안 해. 예, 허락을 해도. 아니 누가 영장 갈 일을 하겠어요. 안 하지. 예, 안 한다고 하라고 해도.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걸 우려하고 인권 침해. 예? 국가정보원이 옛날처럼 지들 멋대로 정보 다 훑어본다. 뒷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못하게 해.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에 뭔가 예를 들어서 6월에 뭔가 수상하다. 이거 정보 노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지했을 때 그때 국가정보원이 딱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줬어야 돼. 이미 사이버 기본법.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주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논평이 여기에 대해서 안 나와요. 민주당도 안 나와. 예. 이거요. 국민의힘도 제 방송 보죠. 민주당도 제 방송 보죠. 이거 반드시 지금 현재 민주당 악법도 만드는데 그야말로 국민의 그야말로 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왜 3,370만 명의 사생활 개인정보가 밖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내부 수행이든 아니면 제3의 사이버 해커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사이버 해커가 빼갔든 아니면 내부 수행자가 뺐으면 내부 수행자가 그거 왜 뺐겠어요. 회사에 대한 불만일 수도 불만에서 시작했겠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뭘 노려요? 다 돈 노리는 거예요. 돈. 이거를 국가정보 사이버 능력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 확실해요. 제가 좀 아느니까 제가 말은 할 수 없지만. 네. 그러면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사이버 해킹 능력 또 사이버 모든 능력 해킹뿐만 아니라 해킹은 공격해 들어가는 거 방어. 네. 이거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쿠팡이든 뭐든 간에 공기업이든 개인기업이든 그다음에 국가기관은 강제로 선관위가 들어오지 말아야 해도 무조건 치고 들어가야 돼.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듯이. 그 강제권을 줘야 돼. 그러려면
사이버 기본권을 빨리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그다음에 민주당 반드시 이제 해라. 근데 민주당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안 해. 왜? 뭐가 지금 끝까지 민주당이 안 하는 게요. 북한 인권 문제 조사하자. 그 북한 인권 인권 그 조사하는 인권연구소까지 그 문제 연구소까지 만들어놨잖아요. 이사를 몇 명 안 해. 이사. 그래갖고 완전히 그 기관이 움직이지 못하게. 예? 예산도 안 줘. 민주당이 반대갖고. 그러니까 북한 인권 조사할 수 있어요? 국가기관은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똑같아. 그런 것처럼 사이버 이거 이 기본법을 빨리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법을 엄격하게 만들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우려스러우면 국가정보를 임의로 개인정보 인권 침해적인 그런 활동을 못하게 법으로 막아놓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악법도 그냥 뚱땅해서 만드는 판국에 정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이버 보안법도 하나도 기본법도 안 만들어주는 나라가 어디가 있냐. 그것도 여당이. 이거를 우리가 여론화 시켜야 돼요. 공론화 시켜야 돼. 그래서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쿠팡같이 대충 6월 달에 있는데 6개월이 지나도록 여태까지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 그러면 3,370만이나 3,370명에서 끝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강제로 국가정보원이 치고 들어갔습니다. 이걸 왜 못하겠냐. 더군다나 지금은 중국발 해커들이 들어와서 부정선거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잖아요. 미국 FBI가 조사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카르텔을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치고 들어가야지. 국가정보원이 강제로. 지금은 민간기관은 절대 손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국가기관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직도. 제가 국가정보원을 퇴역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 법의 하나가 안 만들어져. 저는 이 점을 강하게 우리 국민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애국자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말이죠. 민주당에다가 팩스 보내요, 팩스. 아니면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나 어디 이런 게 들어가가지고 당원들도 있을 텐데 거기다가 항의를 해. 빨리 이거 사이버 기본법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민간 기관에 대해서까지도 강제적으로 사이버 딱 침해 요인이 있거나 침해가 우려가 있을 때 딱 들어가서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강제권을 줘라 이거예요. 이거 무지개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쿠팡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쭉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자, 6월에 맨 처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난 10월 6일 날 11월 6일 날 처음 노출이 있네 이걸 알고 그걸 쭉 12일이 지나서야 이거 맞네 제대로 알게 되고 이거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조사 중에 있는데 내부 소행일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외부 세력이 아니라. 예. 근데 쿠팡에 정말 이게 어디까지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빨리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단 소송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 집단 소송. 그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 회원하면 내 이름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무슨 주소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이런 거 싹 다 털렸다고 보면 돼요. 쿠팡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 내 이름 하나도 없이 배달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도에 보면은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셌다는 겁니다. 왜? 쿠팡 배달하시는 분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그러니까 일일이 그거 다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 집 비밀번호는 몇 번이에요 다 알려줘 갖고 그 비밀번호까지 만약 거기에 기록돼 있으면 우리 아파트의 공동 현관 맨 아래층 있잖아요. 1층. 그 들어오는 현관 비밀번호까지도 다 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노출이 되고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어. 다 됐다고 봐야 돼. 한번 해커가 딱 들어오면 다 털고 나가지. 이거는 보호해줘야 돼. 그런 놈의 해커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요게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집단 소송 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화면 쿠팡 측에서 발표한 거는 이제 자기네가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고 별도의 저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최근 쿠팡 주민기록 5개도 가져갔다던데 저의 5건 주문권 수령지가 3곳인데 제가 아닌 다른 2 친구들도 주소 털린 거 아닌가? 예. 그리고 갓 자취 시작한 친구들 집들이 선물 대신에 보낸 건데 자취하면서 돈 많이 드니까 개인정보들은 세계 여행 시켜준 건가요?
야, 이야 피자도 돈도 없이 노출만 내면 오케이네. 이런 이제 비판들. 그리고요, 노출 대상자입니다. 제가 취하는 조치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쿠팡은 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함으로 고객님께서 추가로 조치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고객님의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 그리고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했으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죠. 도대체가. 그리고 쿠팡 개인정보가 3,370만 개가 털렸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 쿠팡 회원의 거의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고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보입시다. 소송에서 쿠팡이 무시하는 소비자들의 힘을 쿠팡 개인정보 집단 소송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받았다. 예. 요즘 대출 전화가 그리 많이 왔다든가. 자, 이런 불만들. 자, 이제 쿠팡 입장이요. 쿠팡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쿠팡은 이번 노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예,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은 비인가 조회로 파악됐으며, 그래서 이제 내부 소행이라 이거죠. 비인가 조회, 외부 해킹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노출된 정보는 고객님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로 입력하신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주민정보입니다. 주문정보, 고객님의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 및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노출된 정보는 고객님의 이름,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님의 카드 등 결제 정보 및 패스워드로 인한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말이죠. 지금 이제 지금 쿠팡 측과 관련된 쿠팡과 관련된 뉴스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집회와 관련인데요. 집회. 죄송합니다. 집회. 오늘 이제 우리 우파, 이게 이제 광화문,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요 대국본 집회가 되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속결하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가 이재명 재판 왜 속기 안 해? 빨리 속기해야지 이거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서울 시내 도를 보면 이제 계엄 1년, 지금 1주년 앞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이 주최하는 요 대회 국민대회는요, 비공식 추산으로 경찰 7,000명이고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이재명 조건 국민이 심판한다, 이런 손팻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각 사거리하고 울지로 일과 대한문을 거쳐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요, 죄송합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연단에 올라가서 지금 윤 대통령 구속 만기일인 내년 1월 18일 대규모 집회를 벌이자. 그래서 광화문 광장에 1,000만 명이 모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테헤란에서는 오후 3시에 벨라도하고 신자유연대 주최로 1,000명 규모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MKGA, 그리고 오직 윤석열, only 윤, 이런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재명 방 빼라, 차이나 아웃,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법원이 있는 서초동까지 행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행진 도중에 한 여성이 쓰러졌는데요, 경찰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의식을 찾아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근에는 촛불행동 700명, 그래서 조의대 탄핵,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국민의힘 해체, 그래서 강남역 방향으로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참가자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담은 현수막을 밟거나 손으로 내려치는 모습도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교사 노조 연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복궁 사거리, 광화문 월대 일대에 모여서 교사 정당가의 허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권순할 사무총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금 나흘째 국회 앞에서 단식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요, 집값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고 헌법 존중 TF,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내란몰이 색출하는 거, 요거를 중단하고 범죄 수익 환수법 추진을 주도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말로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 무슨 소리냐? only 윤이다. 이런 집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요. 오늘은 대전에서, 죄송합니다. 경남에서 지금 열리고 집회가 그리고 이어서 대전으로 이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장동희가 국민의힘을 새롭게 재건하겠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지만은 이번 12월 3일에 우리는 함께 뭉쳐서 한 곳에 있어야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고 뜨거운 가슴으로 이제 반격을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폭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도 제대로 일하지 못해 갈라치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우리 당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희생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힘을 새롭게 키워나가겠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강하게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들 감찰 지시한 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공갈 협박이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자기 죄 덮는 데 사용한 권력형 수사 방해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당이 조건 없이 다 받겠다는데도 핑계대며 망치기 바쁘다. 이 국정수사 안 하겠다는 거죠. 이재명 주변 민주당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환시장 불안 문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2024년 12월 3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새롭게 재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양양자가 오늘요 대전에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계엄 방치를 반성해야 된다고 했다가 충돌이 빚어졌어요. 그리고 또 당원 게시판 감사를 두고서도 친한 계의 반발을 지으면서 현장 분위기가 살벌하고 당내 갈등이 커졌어요. 자, 그래서 양양자가 말이죠. 지금 이제 무대에 올라가니까 고성이 나옵니다. 짝짝짝짝 계엄사과 반대. 그러니까 이제 양양자가 왜 그러느냐. 계엄은 불법이었고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지자 사이에 주먹 다툼까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어쨌든 계엄, 6시간 계엄이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정권 1년 내내 내란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친한계 반발, 당무 감사, 당원 게시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이는요,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다. 그리고 김종혁은 극우의 먹잇감으로 던져졌다. 이렇게 해서 난장판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 대전 집회, 서울 집회를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말이죠. 직위원 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수사 결과를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도 불법인 거죠. 그리고 불법인 영장을 갖고 집행해? 그것도 불법 집행인 거죠. 그런데 그걸 방해했다. 또 공무집행 방해다. 그래서 탄핵을 하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요, 이번 직위원 재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요게 지금 숄츠로 지금 아주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집행 보시죠. 보셔야 됩니다.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직위원 판사 들으라고 뼈 때리는 윤 전 대통령의 법리 해석 들어보시죠. 반박 불가입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 공무에 대한 정당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권한의 집행이 절차상 적법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법률 상식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대란죄 수사권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고 또 체포 적부심이 기각된 것으로 봐서 또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봐서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판단의 한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별도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느냐를 따질 때는 그런 법원의 그 체포영장이라든가 그 적부심이라든가 하는 거와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란죄 수사권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측에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고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으로서 이런 체포영장 내지는 체포를 집행하기 위한 수색영장의 그 발부가 정당했고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적법한 집행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11개 필지에 대해서 수색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체포를 전제로 한 수색을 집행했는데, 이게 영장을 신청할 때 필지 하나밖에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기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경호처에 승낙을 요청을 했고, 경호처는 경호상의 국가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란죄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고돼서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불승낙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위법하게 밀고 들어와서 이 수색영장을 위법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수색영장에 이은 수색 집행에 이은 체포 집행도 다 적법 절차 위반으로 위법한 집행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발부받은 구속영장도 다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체포와 수색이라고 하는 사전의 절차가 전부 적법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형법 강론의 기본 이론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지금 판사 들으라고 뼈 때리는 윤 전 대통령의 법리 해석 들어보시죠. 반박불가입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그 공무에 대한 정당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권한의 집행이 절차상 적법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법률 상식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내란죄 수사권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됐고, 또 체포 적부심이 기각된 것으로 봐서, 또 이의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봐서 권한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의 판단의 한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별도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느냐를 따질 때는 그런 법원의 그 체포영장이라든가 그 적부심이라든가 하는 거와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피고인에게 고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란죄 수사권이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측에서 체포 적부심이 기각되고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으로서 이런 체포영장 내지는 체포를 집행하기 위한 수색영장의 그 발부가 정당했고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것과는 의 문제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적법한 집행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11개 필지에 대해서 수색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체포를 전제로 한 수색을 집행했는데, 이게 영장을 신청할 때 필지 하나밖에 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기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경호처에 승낙을 요청을 했고, 경호처는 경호상의 국가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내란죄 수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고돼서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불승낙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위법하게 밀고 들어와서 이 수색영장을 위법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수색영장에 이은 수색 집행에 이은 체포 집행도 다 적법 절차 위반으로 위법한 집행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발부받은 구속영장도 다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체포와 수색이라고 하는 사전의 절차가 전부 적법 절차 위반으로 위법하기 때문에 형법 강론의 기본 이론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꼭 보셔야 됩니다. 정확히 지금 판사 들으라고 뼈 때리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게 그거예요.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이제 특검에서 간 게 결국 공무집행 방해라는 거 아니에요. 공무집행. 공수처의 공무집행 뭐야? 공수처의 공무가 뭐예요? 구속을 하려고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다음에 신변을 딱 구속하러 왔는데 그걸 거부한 거. 이게 이제 공무집행인데 이 공무가 불법에서 시작한 건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경찰만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 요 집행방한 것은 결국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고 그래서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그래서 그 잘못된 원천이 잘못됐는데 그게 발부된 영장이 있는 게 다 잘못된 거. 그러니까 서부집에서 영장 3번 발부한 거 이거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쥐기현이가 다시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점을 조목조목 얘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쥐기현 판사가요, 법리 논쟁을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법리 논쟁.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법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